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움직임은 없고 잠시 후면 주식시장도 열고 기관들이 다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거래라든지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이 주말에 상승한 거 그대로 잘 지금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트레이딩뷰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 지금 현재 가격 21,152달러. 현재 시간 1월 17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자, 이런 차트를 켜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나 장기 투자자들은 차트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 초록색깔 라인,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볼 때 추세선을 긋는다든지 또 어떠한 패턴을 찾을 때 보는 사람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추세가 삼각 수렴인데 아니야, 이거는 웨지로 봐야지, 뭐 이렇게. 그리고 패턴이 이거는 헤드앤숄더인데 아니야, 이거는 이런 컵앤 핸들로 봐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동평균선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200일간의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 일단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알면 이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일간의 평균값이라고 했죠. 오늘부터 지난 200일간의 평균값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여기, 그제부터, 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산하면 여기. 그러니까 하루씩 밀려가면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지금의 가격이 위에 있다면 그러면 이건 상승장 또는 상승 추세, 상승 분위기, 트렌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밝아진 겁니다. 자, 이걸 과거로 돌아보면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니까 하락 모드로 쭉쭉쭉 이 트렌드로 나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면 상승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하락장이 오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암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200일 이동평균선 얘기가 나오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봉. 자, 아까 그 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200주라면 지난 200주의 모든 가격의 평균을 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0주라면 1년이 52주니까 한 4년 정도. 4년 동안의 값을 평균을 낸 거니까 굉장히 긴 시간의 값이죠. 하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완만한 선을 그리면서 가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 언제나 비트코인이 머물러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200주 이동평균선과 닿았을 때 또는 살짝 밑으로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매수 기회였습니다. 여기가 2015년이었고요.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 한참 위에 있다가 2018년 말에 200주 이동평균선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튕겨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020년 코로나죠. 코로나 때 2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도 어마어마한 매수 찬스였죠. 그리고는 또 언제나처럼 이렇게 위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반감기도 4년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0주 이동평균선에 닿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시장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지 또는 예기치 못한 분위기로 흘러가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200주 이동평균선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근처만 오면 이거는 찬스다. 캐시 우드도 언급을 하고 마이클 세일러도 안소니 폼플리아노도 이런 펀더멘털만 보는 장기 투자자들도 200주 이동평균선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렇죠. 이 정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3,000달러, 그리고 여기가 5,00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 밑으로 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살 수 있었다면. 그런데 찬스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이때가 2022년 6월에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꺼져서 이야 인생 기회다 사람들이 그리고 막 기뻐했는데 사고 막 마이클 셀러도 막 사고 다 덤벼들었는데 이걸 다시 위로 튕겨 올라오나 했는데 이거 시도 몇 번 하다가 그냥 쭉 꺼져버리고 튕겨서 쭉쭉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는 200주 이동평균선 있다고 거 이제는 안 먹히는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비트코인의 속성상 4년 평균을 냈을 때 그것보다 낮다는 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조율된 이동평균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주 이동평균선. 20주니까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죠. 200주에 비해서는. 200주면 한 140일이죠. 아까 200일 이동평균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여기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도 보면 20주 이동평균선을 언제나 이렇게 지지선으로 상승장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밑으로 다시 이 위로 뚫고 올라오면 상승장으로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쭉 이걸 타고 툭툭 치면서 밟아가면서 올라간다. 하지만 꺼져서 튕기고 이게 확인이 되면 하락장이죠. 계속 이렇게 쭉. 그러다 결국은 뚫지 못하고 꺼지고, 하지만 이걸 다시 세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큰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고 다시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큰 상승장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락장을 맞이했죠. 이렇게 여기서 튕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왔다가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20주 이동평균선 그럴싸하죠. 앞으로 좀 참고할 만하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딱 2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밟아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만 보고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 볼륨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주 이동평균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섰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감기를 그려놨습니다. 반감기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여기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뚫었을 때, 이때부터 반감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대략 4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420일 전에 20주 이동평균선을 시원하게 뚫고 분위기를 좀 띄워놨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난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 반감기로부터 420일 전은 어디쯤일까? 여기입니다. 이때도 20주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막 시원하게 위로 빵 뚫은 건 아니지만, 뚫고 나서 큰 상승으로 이때부터 쫙 연결이 됐습니다. 뭐 2주 차이지만 거의 교차하면서 상승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야, 이거 뭐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될까?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걸 뭐 똑같이 알 수는 없죠.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이때부터 2016년입니다. 420일 전이라면 어디쯤일까? 이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때도 그래도 20주 이동 평균선을 때렸습니다. 살짝 뚫고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꺼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5주 정도 후에 결국은 뚫어내고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뚫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 그래도 여기를 두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닥은 벌써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큰 상승은 없지만, 이렇게 반감기 전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반감기로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상승으로, 여기서도 상승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상승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이 패턴이 뚫었지만 2015년인가요? 그때처럼 또 다시 이렇게 꺼졌다가 뚫을래다 말래다가 겨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19년처럼 시원하게 그냥 쭉 갔다가 다시 이제 조정 오고 쭉 빠지고,
그러다가 뭐 코로나처럼 한번 더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반감기로 들어서면서는 또 여기 어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속성상 보상을 반으로 뚝 썰어버리니까 당연히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인지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느냐, 그걸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반감기가 온다면 우리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반감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감기 후에 크게 오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하겠죠. 반감기 오기 전에 좀 장만해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분위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코로나 같은 게 나와서 그냥 팍 이렇게 폭망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롬 파울이 막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금리를 쭉쭉쭉 2배, 3배로 올려버리면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또 시장에 또 패닉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2022년에 폭망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려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붕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그런 확률이 있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런 확률 대비 위로 너무나 크게 열려 있으니까 우리들의 투자가 정당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다. 자, 이제는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큰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 시작은 바로 CPI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발표가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따스해지니까 그동안 쇼 걸어놓고 다들 그냥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패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면서 쇼 청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고래가 40억 달러 롱을 쳐버립니다. 선물에다가. 그랬더니 이 8,700만 달러 숏 청산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고 분위기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롱을 쳐대고 비트코인을 막 삽니다. 그래서 숏 스퀴즈가 이렇게나 많이 쭉쭉쭉, 거의 기록적인데요. 5억 달러 하루만.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들 수익 실현하고 다 빠져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아직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특한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비트코인 채굴기를 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기세 나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데, 이런 것들은 연쇄적인 반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켜면 네트워크가 더 안정화가 되고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더 함께 동참을 하겠죠. 이러한 모습이 쭉쭉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나 중요하다. 좀 잘 이 모습 이대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사기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럭스컴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상투자그룹 손실보상, 전화 코인 투자 사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VIP 회원으로 돈 많이 내고 리딩해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매매도 하고 하다가 뭐 결국 다 날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만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피해 보상해 주겠다고. 와, 이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이 알아봤더니 이 보상을 코인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 코인으로 해줘도 보상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인이 이 WBC라는 코인인데 이거 거의 사기겠죠. 돈을 얼마 보내면 뭐 코인을 더 많이 주는 조건이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 코인에 대해서는 빠삭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이 전화 건 사람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분이 그냥 더 쏴붙여서 그냥 쫓아버리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어디서 뭐 보상해주고 코인 준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 돈을 내야 된다 아니면 뭐 개인 정보를 달라 그러면 절대 그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FTX에 피해 보신 분들은 좀 심각하시죠. FTX 피해자들한테 이런 또 이메일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해 보상 해준다고 그래서 FTX 신청하라고, 얼마나 고맙나.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어서 딱 눌렀습니다. pwc.com. 이거 큰 회사입니다. 믿을만한 회사인데, 그런데 마우스를 슥 올려보니까 이거 주소가 밑에 이상한 주소가 떠요. 이 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마음에 얼른 눌러서 들어가서 막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셨습니다. 이거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뭐 패스워드까지는 넣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이런 거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상한 이 프로그램이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못 누르면. 그런 경우 내 컴퓨터에 또는 내 핸드폰에 있는 다른 정보까지도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FTX 피해자분들은 ftx.com에 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클레임을 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아직 만기일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들의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